소화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화계가 중요하다. 너무 망망하다. 너무한가요? 예. 지난주에 메모하면서, 우리 뭐, 혈류순환계를 메모하면서 들을 걸 다, 메모하면서 들을 뭔가 걸 그래도 참. 그러면 네. 내 머릿속에 남은 거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 소화계 그게,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게 없어지면은 흡수가 안 되고, 육모? 네, 육모. 어제 그저께 들었는데, 남는 게 왜 이렇게 없을까? 그, 후보 사장님이 뭐지? 그 설명해준 그게 다 이렇게 좀 더 가져지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아직 더 들어야겠습니다. 네. 아유, 줄줄줄 안 나오네요. 들으셨다고 하니 그것으로 진도가 나간 걸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수학에 들었는데, 수학에, 아까도 센터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핵산의 중요성하고, 그리고 우리 정유석 박사님, 일단, 네, 그, 천재다. 지금 부각되고 있는 다이어트의 핵심인 탄수화물과 호르몬이 부각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말한 것이. 그래서 한이 맺혔다. 한이 맺혔다. 아니, 맺혔다. 어, 맞아, 그 얘기 했다. 한이 맺혀서. 하여튼, 지금 원래 그러잖아요. 저기 하는 사람들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하이리빙처럼 나중에서 인정을 하죠. 그래서 턴제로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디슨도 그랬고, 정해서 갈릴레오도 부장님 그랬고, 천재다. 네. 하늘이네 천재다. 우리라도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이라도. 아니, 너무 막 여기 사방에서 맞아, 인정을 못 인정이 받고 사나 필요해. 봐. 이렇게 인정이 목말라 근데 해. 조기석 선생님이 부장님은 진짜 인정이 필요한 거야. 그게 자꾸 한이 돼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된다잖아. 이게 우리라도 인정을 해줘야 돼. 맞아. 그러셨지요. 1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정혜석 부장님. 네, 응? 10년 전부터 말하신 그 주장이 이제서야 밝혀지네요. 뭐 이러면서 인정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좀 그런 말을 좀 덜 하시지. 인정에 목말라 하는 부장님을 잘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저희가 지난주에 동맥과 정맥 이제 배우면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동맥에 관련된. 그래서 그때 동맥의 가운데에 있는 중막이 중막을 움직이는 그 보들보들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를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어디 제품에도 나온다고 하고 그게 뭐였죠? 그 얘기도 여기서 잠깐 거론하는 것 같은데. 일요일이나? 아니,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 불부들하게 만들는 거. 음, 음. 정말. 키토? 키, 그 성분, 성분? 어떤 건강식품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성분, 중막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그 성분.
이거 뭐더라? 일산화질소, 아, 일산화. 김경화 산화제 사장님, 큐텐.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 제품이 뭐뭐뭐뭐 있다고도 했어요. 렌즈 파워. 아니, 렌즈 골드. 렌즈 파워업, 그렇지, 맨즈 파워. 또, 어, 키토, 피트 올리고당. 키토 올리고당. 또, 편하벤 쿨테, 생생큐, 일산화, 라파? 음, 라파가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복습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물어볼 땐 대답을 다 잘해 주십시오. 네, 저희 정의석 부장이 하는 말투로. 애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원리를 이해하고 그 대신 애워야 될 거는 꼭 애우십시오 하면서 몇 가지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년은 들어야겠어요. 보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림프계에서 끊었어요. 그 앞에까지 하고. 근데 이제 엊그제, 음, 김양실 사님이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사구체에 대한 무슨 병은 아니는데 뭐라고 했더라. 계속 피가 나오는 건데 목 같은, 사구체는요? 응,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날. 그리고 이게 사구체에 관련된 병이 뭐냐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사구체는, 건강한 사구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건강한 사구체는 이게 시커매져 있잖아요. 이게 천천히 독서 모임 방에 제가 올려놓은 거 다시 볼게요. 급성, 주요 사구체 관련 원인에 관련된 질환, 급성 사구체 신염, 만성 사구체 신염, IgA 신증, 그게 버거시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사구체 질환이 있대요. 그러면 급성은 아무래도 뭐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일 것이고, 그래서 사구체까지 이제 이 오니까 그때 이제 선홍색 혈뇨를 보는 질환이다. 선홍색 혈뇨죠, 여기는. 네, 그리고 이제 만성 사구체 질환은 사구체 염증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서식해 지속적으로 혈뇨와 단백뇨가 나오는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구체 신염 중 하나로 면역 글로불린 A라는 면역 단백질이 사구체에 비정상적으로 침착하여 만성적인 혈뇨를 일으킨다. 뭐 약도 없이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양가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을 장기간 앓으면 사구체 미세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사구체 경화증까지 가네. 그래서 이제 피와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피는 똑같이 새어나오나 병명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 병에 따라서 우리가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사구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도와야 되지 않은가. 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모세혈관을 확장해주는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모- 라파를 써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미세한 혈관들이 혈관 안에 들어가는 그 혈액의 질이 좋게 생식 같은 걸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물의 입자가 작은 것을 먹어줘야 또 사구체가 그거를 여과를 잘 해줄 거니까 전해하는 수기를 먹어야 될 것 같죠. 자,
어디 김양식 사님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저도 강의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아예 망가져가지고 스스로 사구체를 통해서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거를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한다고 하죠. 그럼 나는 처음에 혈액 투석을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뭐를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내 피를 빼다가 사구체가 하는 역할을 어떤 기계에서 진행을 하고 도로 내 몸에다 그 걸러진 피를 넣는 작업을 투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피를 막 내 몸에서 다 빼가지고 그거를 다른 기계에서 걸러가지고 어, 또 억지로 새로운 피가 몸에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화사장님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어떤 병원에서 이 신장투석실에서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신경질적이에요. 음, 네, 감정적으로 어, 뭔가 안정화돼 있지 않고 많이 신경질적이고 힘들어하고 막 이래서 그냥 뭐 기계를 봐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잠재워줘야 되고 괜찮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 수정 다 받아줘야 되고 그게 힘들대. 이제 마사지 저한테 와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온몸이 막 다 이렇게 땀으로 젖어갖고 오더라고요. 아,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콩팥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어, 혈액투석을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 일주일에 막 3번씩 가서 투석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 정말 이 건강의 기본 원리를 잘 알게 된다고 하면 뭐는 뭐의 족보가 아니라 그렇게 얘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정수기에 필터를 하려면 물이 잘 들어가야 되고 도움물이 들어야 되고 혈액이 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예 병명을 받아서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할 정도인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서 막 그 미네랄이 풍부한 것들을 많이 못 먹게 하니까 솔직히 생식도 아마 못 먹게 할 거예요. 이거 정유석 부장도 마찬가지로 병이 만성신부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권하지 말라고 해요. 네. 음, 그렇게 권해가지고 실은 고객들이 이거를 태클을 잡으면 이제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다 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도 함부로 어, 하지 않고 어떤 병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함부로 권하지는 않는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물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데미지를 사업자들이 뭐 잡을까 봐 그리고 태클이 걸릴까 봐 그리고 이것만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제 좀 우길까 봐 이런 가이드라인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석 부장의 어떤 우리 건강 컨설팅 방법에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장님의 어떤 방향을 좋아하냐면 무조건 병원은 가.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양자를 찍든 뭐 문진을 하든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나를 건강검진을 해볼 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얼른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내 병명을 정확히 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식품이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약과 함께 이렇게 뭔가 병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우리 식품으로만 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음, 관리 방법 이런 음, 것들을 되게 뭐라 못하게 해요. 음. 음, 그렇게 이제 타사에서 건강식품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막 해놓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만 뭐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게 회사까지 다 태클이 걸려 들어오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막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회사 자체가. 하이리빙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사업자들을 보호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나 이런 강의할 때도 보면 공식적으로 유튜브나 뭐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는 막 병명을 전혀 못 쓰게 하고 우리 건강 그 진흥원에서 얘기하는 모든 규칙을 다 지켜서 회사가 어떤 태클이 걸려서 뭔가 영업 정지가 안 당하게 하려고 되게 그런 부분을 조심해라 해요, 아주. 근데 우리는 음, 그런 거 없이 막 1대1로 대면을 만나니까 막 선을 넘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 문서로는 절대 하지 말고 입으로는 할 수 있으나 문서로는 하지 않는 것들을 중요시하게 하고 또 항상 병원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를 상담을 해줘라라고 하는 원칙을 좀 세워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도 이제 뭘 잘 몰랐을 때는 막 "에이,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자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팩트를 놔둔 상태에서 이제 그 음, 부분을 같이 상담하고 또 그걸로 결과물을 중간중간 점검해보고 이런 태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통풍과 요산에서 여기서 우리 양자를 배우든 건강 공부를 할 땐 대부분 통풍이 핵단백질의 일종인 퓨린, 음, 우리 핵산 막 그랬죠 지금 막 근데 그런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성분이 이 소화 흡수되고 나오면 찌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찌꺼기를 요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요산 성분이 몸 밖으로 못 나가고 무거워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나 관절 사이에 얘가 축척이 돼요. 그래서 통풍이 오는 사람은 상체가 아픈 게 아니라 하체가 아픈 음, 발가락 쪽에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우상 결정체들이 관절에 요산이 쌓이면서 결정체가 형성되어 부종과 통증 유발한 그래서 이쪽에 제일 많이 쌓이는 데 엄지발가락과 그 발등. 뭐라고 하지 무지개 밭집 콩 나오는데 그 사이가 여기가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쌓이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곳에도 쌓이는데 무릎에도 쌓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얘가 제일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을 저희가 꼭 단백질의 찌꺼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놈이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실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권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온몸에 쌓이는데 각 지역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각 신체마다 쌓일 때마다 그 단백질 찌꺼기 이름이 달라요. 혹시 심장에 쌓이는 단백질 찌꺼기를 뭐라고 하죠? 심장 네. 호모시스테인인가? 호모시스테인이 단백질 찌꺼기죠. 그래서 그게 수치가 높아지면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다고 이제 판정을 받는 거고, 낮으면 괜찮다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심장에 쌓이는 찌꺼기예요. 그럼 뇌에 쌓이는 찌꺼기를 뭐라고 그래요? 베타 아밀로이드. 오케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해요. 베타 아밀로이드. 어떨 때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도 누구는 또 하고, 어쨌든 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게 뇌 찌꺼기가 쌓이면 생기는 병을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다리 쪽, 무릎 밑에 쪽으로 쌓이는 것을 소품. 음, 요산의 찌꺼기, 요산이라고 표현해야죠. 요산. 그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 통풍이니까. 그래서 단백질이 찌꺼기가 쌓이는 게 똑같은 찌꺼기긴 한데 뇌에 쌓이는 놈은 베타아밀로이드, 심장에 쌓이는 놈은 호모시스테인, 다리 쪽에 쌓이는 놈은 요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걸로 레이저 빛이 임상 실험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뇌에다가 라파를 쓰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고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많이 뇌에다 안 쓰지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림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맞췄는데요. 림프는
모세혈관 밑에를 흘러다니는 림프액을 말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방도 이제 이쪽을 돌아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림프액은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물, 이게 뭐라 해야지? 여드름을 짜면 이 림프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드름 짜면 뭐가 나와요? 지방이 볼록 나오죠. 근데 그 음, 다음에 더 짜면 물 같은 게 나오지. 피하고 노랗게, 아니, 좀 맑다고 해야 돼. 뭐, 불투명한 뭔가 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 그게 바로 림프액이에요. 아,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진물, 혈액이 운반 못하는 지방, 단백질을 또 이 안에서 또 운반을 해준다. 음. 그리고 림프가 이제 그런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림프는 제일 또 더 중요한 건, 어, 방어를 한다.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림프가 한다. 여기 입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병균. 저기 어디서 소음이 자꾸 들리는 게 신경 쓰이는데, 어디지? 이거 지금 또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방송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할 때만 했으면 좋겠어. 이럴 음소거는. 수도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럼. 내가 강의를 녹화하는데 내 거 휴대폰이 옆에 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응. 저기 이어폰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지금 놔뒀더니 그랬나 봐요. 음, 그래서 네. 하울링은 안 걸려서 다행이네. 음, 그래서 이제 이 입으로 들어오는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림프에게 가장 많이 흐르는 게 면역세포들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면역세포. 그래갖고, 어, 누가 들었다. 어떻게 해보자. 신호를 주는, 어, 백혈구, 아니, 백혈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 T세포, 면역세포, NK세포, 굉장히 많아요. 그 면역세포 이름이. 음, 우리는 그냥 백혈구 하나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죠. 특히 이제 NK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걔도 이제 이 림프구에 사는데 네.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우리 산에 가서 피톤치드를 많이 마시면 NK세포 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내 면역력이 커지죠. 그럼 내 면역력이 커진다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잘 구별하여서 죽일 놈은 죽이고 안 죽이려면 안 죽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이 면역력이 좋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다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내 몸에 그 아무런 균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면역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NK세포, T세포, 뭐 호중구 막 이런 애들이 다 지가 하는 일이 달라요. 누구는 수비수, 누구는 가서 공격수, 누구는 그 면역세포가 어, 싸우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뭐 해결하는 면역세포 막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면역세포라고 하기에 거기까지 다 외우는 건 작년에가 그 정주호 사장님이 막 면역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피 속에 백혈구가 돌아다니고 이제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는 어, 네,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제 풀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을 때는 그 내추럴 킬러 세포나 백혈구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림프계가 뭉쳐 있는 이런 사타구니나 이렇게 접힌 부분, 이런 데에, 그래서 이런 데에 림프절이 있어요. 내가 집이 있고 림프계가 사방팔방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아토피 있는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보면 여기가 시커멓잖아요. 이렇게 접힌 데가 다. 그리고 음, 우리도 보면 이런 데는 시커멓고, 이런 데 시커멓고, 여기 이제 이런 데 열어보면 여기가 되게 시커멓죠. 응. 음, 아니면 사타구니가 시커멓고 엉덩이가 시커멓고. 음, 근데 그런 부분이 인파가 순환이 안 될수록 더 새카매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특히 이제 뭐 상체는 내가 맨날 보니까 좀 음, 찌꺼먼의 만회를 느끼는데 이제 하체 같은 경우 우리도 잘 안 보잖아요. 샤워할 때도 뭐 그냥 하지 뭐 내 몸을 막 열심히 쳐다보면서 샤워하진 않잖아요. 응? 음, 큰 거울 앞에서 샤워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한 번씩 봐보세요. 진짜 사타구니가 얼마나 시커먼가. 음, 그러면 그 시커먼 정도에 따라서 나는 림프 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전에 이제 제가 멀티돔을 쓰기 전까지는 이 진짜 배가 시커멓고 이제 음. 라파로 인해서 이렇게 라파를 잘 닦아주지 않으면 배가 시커매지는 거 아시죠? 그 어? 이유는 몸속에서 나오는 독을 잘 안 닦아줘서 이게 물들어 버려요. 그 독 뭘로 때문에. 닦아요? 그냥 물티슈?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하면 라파가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이제 마른, 뭐 살짝 물티슈로 살짝만 닦고 마른 뭐 수건으로 닦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내 배가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는. 내 배도 닦으라고. 내 배를 안 닦으면 아, 얼룩덜룩해진다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제 배를 보니까 막 얼룩덜룩 한 데다가 이제 제왕절개 해가지고 거기가 막 이렇게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4년 전부터 멀티동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잖아요. 어느 음, 날 배를 봤더니 배가 정말 깨끗해진 거예요. 아, 이제 그만큼 그 부분에 있었던 독이 이제 라파는 뭐 온열 치료기가 아니기 때문에 땀이 막 줄줄줄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음, 이제 멀티돔 할 때는 진짜 음, 땀 한 방울도 안 나던 사람이 지금은 10분만 해도 이 막 여기서 막 나가거든요. 이제 그럼 땀이 음, 막 나가면 그 땀이 이불에 젖어져 있는 거 보면 다 노랬었어요. 이불이. 음,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독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이제 피부가 되게 맑아지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더만요. 이제 음, 그렇게 나 스스로 판단할 때 림프의 순환은 색깔로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다음 피부가 많이 죽어 있죠. 색깔이 새카마면서. 그래서 아토피 심한 사람들 보면 막 이런데 목 뒤에 우리 조카가 그랬는데 뭐 음. 같았냐면 그 나무 껍질 같았었어요. 맞아, 맞아. 심한 애들 그래요. 심한 애들 보면. 네, 진짜 맞아. 무슨 갈라진 나무 껍질처럼 이런 데가 음, 긁고 또 긁고 하니까 이제 음, 거기가 더 막 각질이 더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더 음, 막 나를 계속 보호하려는 내 몸의 그 몸짓으로 인해서 각질이 음, 두터워지는. 음, 그래서 발꿈치도 마찬가지로 갈라지는 사람들도 거가 굉장히 두껍죠. 그다음에 음, 발바닥이 고니백인 사람들은 거가 더 두껍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 부분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보호하려고 거기가 단단해지고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어때요? 보들보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내 몸에 있는 독을 계속 빼줘야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면역세포가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장. 원래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면역세포가 만들어진 애가 어디를 타고 올라오냐면 이 가슴팍. 우리 화병 걸린다는 이 가슴팍에 음,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요, 면역세포가. 음, T세포, 뭐 NK세포 얘네들이 다 만들어져서 일이 올라오면 여기서 막 어떤 훈련 받냐면 논산훈련소에서처럼 되게 펀치력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상황 판단하는 능력도 좋아지게 막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미주신경 타고 중추신경 타고 온몸에서도 이제 면역세포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최전방에 있는 애가 누구냐? 이제 뚫린 구멍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속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장속도 똑같다라고 판단을 하래요. 이번에 이제 정조사님이 일요일 날 한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타액티브를 어떤 사람은 이제 입에서 한 가지의 점막세포도 강화시키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게 메타액티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만 먹어도 입에 있는 만약에 여가 헐었다고 하면 이게 좋아져요. 근데 어떤 음, 사람은 뭐 10번 먹어야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먹어야 좋아져요.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내 세포 재생 기간이
입이 만약에 10일 만에 얘가 재생이 된다고 하면 내 장 속도 똑같이 10일 만에 재생되는 거라고 판단하면 돼. 어, 한 달 만에 메타액티브 먹어서 입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 장 상태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거야. 장벽이 아까 육모 얘기했잖아요. 육모가 다 꺾이고 막 어, 얇고 아니면 이제 장이 막 서로 벌어져 있고 막 누수 증후군이 심하고 막 이러니까 막 한 달을 퍼 부어 대도 여기가 속이 안 좋아지니까 이 입에 있는 이 점막도 세포 재생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뭐, 판단해낼 수 있다. 예를 사람들한테. 들면 피부가 이렇게 뭐지? 그 멍들거나 상처난 게 예전같이 회복이 진짜 엄청 느린데 그것도 연관이 있나요? 그런 거랑? 피부는? 그러겠죠? 예. 음. 이건 이제 여기 피부는 내가 그닥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는데 입이나 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뭘 먹었었잖아요. 입을 통해서 계속 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기부스한 자리가 아직까지도 시커매. 그때 어, 놀리킨 발가락 다쳤을 때 아, 그때 기부스한 피부는 28일 걸려요. 최소. 28일이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 아니야, 뭐 발가락 골절됐을 때 그게 안 네네. 없어진다고? 네네. 그 기부스한 자국이 시커매가지고 안 없어져. 예, 그쪽에 혈액순환이 덜 되시니까 그러겠지. 다리 쪽으로. 음. 모든 재생, 이 장하고 아까 입하고 같이 얘기한 건 이건 끊임없이 계속 먹고 있는 장기지만 음. 사장님은 머리하고 다리하고 세포 재생 기관이 틀리겠죠. 음. 사장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기는 혈류가 잘 들어가는데 다리는 또 안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사장님은 특히나 더 안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많이 앉아있는 사람은 다리 쪽이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지겠지. 음. 그나마 그래서 그런 피부 부분적인 거를 잘 쓰라고 음. 라파가 있는 거고. 써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림프가 순환이 안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을 림프 부종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이 림프선을 막 여기가 많이 있으니 이런 데를 다 잘라내 버리죠. 암이 이 림프로 다 퍼져서 온몸으로 퍼질까 봐 이제 음. 겁신하니까 병원에서는 거기를 싹 잘라내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가 계속 빠져줘야 되는데 음. 림프 순환을 해서 그 림프독, 그 다음에 백혈구의 찌꺼기독 이런 것이 빠져줘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이게 부어버리는 거죠. 그걸 음. 림프 부종이라고 해요. 아, 그 얘기하다가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아까 흉선도 림프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훈련기관, 면역의 훈련기관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 멀티돔이나 라파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땀이 자르르 나와줄 때 림프 순환이 된다. 음. 그 내가 라파를 처음 샀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 회원이 사서 자기가 바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내가 말을 잘해갖고 나 이틀만 쓰자. 이 대신 내가 먼저 쓰자. 해가지고 이틀을 쓰고 잤는데 항상 잠잘 때 여기가 막 아프고 쎄리고 아니면 뭐 답답하고 막 열딱지가 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잤었어요. 근데 라파를 그때 세로로 놓고 잤는데 그때 땀방울이 여기에 몇 방울이 맺힌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잠을 너무 잘 잔 거야. 음. 그래서 여기에 순환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여름에도 림프 안에 백혈구, 적혈구도 있지만 아무튼 면역세포, 아까 NK세포나 호중구가 림프구 안에 더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화병만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세로로 놓고 자라. 그렇게 하면 같이 강화되는 거죠. 소장도 그렇고 림프선도 그렇고. 그리고 자율신경도 안정화시키는데도 세로로 놓고 자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는 그러면 뱃속보다는 또 이쪽을 다 하고 싶어. 여기가 막 되게 아파.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막 시커매. 그럼 라파를 어떻게 써? 이렇게 가로로 쓰면 되죠. 흉선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라파 두 대를 이제 여기다 하나 놓고 배에다 하나 가로로 놓고 쓰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음. 뭔가
밤에 잘 때마다 뭐에 그 가위 눌린 것처럼 그 정도로 아팠었어. 거기가. 근데 림프 순환이 그쪽이 안 됐었던 거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꽉 조이는 옷 피하고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리 꼬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자. 그래서 이제 음파방석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음. 순환계 이제 이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이게 뭐냐면 양자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양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순환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여서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순환계 건강에서 하이리빙 솔루션으로 지금 이게 이제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한번 봐보시고 빠진 거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신경. 피? 아니에요? 뭐라고요? 폐. 뇌, 신장, 심장. 질문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순환계 어디가 건강에서 하이리빙 제품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빠진 제품이 하나 있다고. 빠진 제품? 네. 지금 혈관 혈액 건강에 가시형과 키토올리고당, 지농삼, 비타민C, 천엑스도 넣어놨고 심장 순환 건강에 오메가3, 맨즈파업, 전해환원수기도 없고 음, 뇌는 침양, 두뇌인지 파워, 트리프렌도 넣고 신장 순환 보조에는 생생큐, 크리오로지, 아큐케어, 지압수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다 이제 해당되긴 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빠진 게 있네. 상식사님 뭐라고? 건강식품 중에서 빠진 거 있다고요? 응. 스피루리나? 아연? 아니야, 아연 들어가고. 아파요. 라파도 있고 건강식품 중에 건강식품이라고 하셔서 키토 올리고당? 있어요. 걔는 들어가 있어. 아, 다 있어요? 뭐 빠졌던 건 혈액순환에? 스피루리나? 아니, 렌즈. 어. 우먼골드. 그렇지. 우몬골드가 빠졌죠. 고 또 우몬골드가 빠졌네요. 정님이 그러면 몽골, 왜 몽골, 홍여수사님은 우몬골드를 선택해서 말했어요? 그게 뭐지? 본인만의 논리를 한번 펴보세요. 호르몬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뼈 건강도 잘 해주고, 호르몬이 면역력도 원활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호르몬,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음, 그게 자기 논리죠. 그냥 음, 호르몬도 해주고 이러면 호르몬이 뭘 해주가니? 애 낳는 데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호르몬이 LDL 수치도 조절하고 저번에 제가 호르몬 건강 강의 했었죠. 에제로는 우몬골드가 호르몬을 도와서죠. 도와서 해아나무 추출물이 그 항산화 성분인 소포리코사이드가 어, 호르몬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 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머리카락은 빳빳해지고 흰 머리털은 더 많이 나고 그 혈액순환이 덜 되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근데 혈류 흐름의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 50%가 넘어요.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뼈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혈액순환을 돕고 있는 모든 장기를 거론하면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써놨지만 제일 큰 건 여성들한테는 오몬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뼈는 오몬골드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전에 고지혈 그 오몬골드 제가 강의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오몬골드를 보면 서석 호르몬의 핵심 에스트로겐에서 호르몬이 하는 역할의 가장 1번이 심혈관 건강이야. 네, 뼈 건강 유지, 뇌 정서 안정, 피부 근육에 있어요. 그럼 심혈관 건강에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혈관의 유연성 유지가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호호 아줌마처럼 살이 중반부로 도로 찌고 다리는 얇아지고 머리는 맨날 두통에 고생하고 막 이렇게 되죠. 응. 그래서 여기에도 심혈관, 동맥경화, 고혈압 위험 증가, 네, 콜레스테롤 증가, 그리고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이 오면 거의 일본으로 먹는 게 고지혈증 약 먹잖아요. 다 혈액 흐름에 관련된 얘기지. 그러면 어 오메가3가 먼저냐, 오몬골드가 먼저냐 따져보면 여성한테는 더 오몬골드가 먼저 가요. 특히 5, 60대 여성들, 그 이상의 여성들은.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렇게 잘 흐르는 음, 이 8년간 연구한 식물성 원료 해안나무 열매 추출분 안에 어떤 특허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갱년기 쿠퍼만 지수도 완화된 게 있지만 항산화 정상화, 혈당 정상화, 콜레스테롤 정상화, LDL 감소, LDL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거리잖아요. HDL이 높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 HDL도 조절하고 LDL은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뼈에 관련된 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관절 이상이 혈류흐름에 관련된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호르몬이 혈류흐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50대, 60대의 남성들이 뇌졸중으로 와가지고 중풍 와가지고 누워있는 확률보다 여성들이 중풍으로 누워있는 확률이 더 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치매 환자, 아니 뇌졸중 환자가 어디더라? 지금 코로나 전문 병원 있죠? 우리 오룡동인가 소룡 거기 있는 병원. 그 병원이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받기 전에는 거기가 그냥 일반 병원이었는데 거기 가면 성심병. 성심병. 성심병원. 그 병원에 가면 뇌졸중 환자가 누워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 나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음,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음. 내가 만나러 간 사람은 그때 내가 40대 때 60대 언니를 만났는데 누워 있는 사람이 40에서 50대예요.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음, 저쪽에서 센터 할 때 어떤 그 요양보호사 언니가 소개해준 뇌졸중 환자를 이제 케어로 많이 다녔었는데 그 상황 보면서 제가 진짜 오몬골드는 어떻게 쓰는지 먹어야겠다. 결국에 뭐 오메가3도 심장질환 뭐 뇌에 좋고 생생쾌 뇌에 좋다고는 하지만 근원점이 되는 얘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예, 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어, 혈액의 흐름의 정상화에서 하나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토요일 날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있죠. 어, 아니네. 이게 아니네. K2 마그본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혈류순환계는 끝나긴 했지만 K2 마그본을 다시 한번 조금만 점검하고 오늘은 맞춰볼게요. 그때 우리 토요일 날 배웠을 때
이 K2 마구본이 어떤 사람한테 되게 좋다고 했었죠? 한번 본인들이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나 누구나 좋긴 하지. 또 석회 있는 사람들, 결석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피부에도 좋다 그랬던 것 같아. 비타민 D, D3가. 욱하는 애들, 욱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 임플란트 시술 하시는 분들? 그것도 어쩔 그 자료 막 못 찍겠는데 그날 어떤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할 그 때 병원에 뭐 처방을 하고 한대요. 응? 비타민 D, 마그네슘 K2를 처방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처방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인 사람들, 혈관에 상처가 나서 찢어졌을 때 칼슘 제압수요. 부갑상선 문제인 사람.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 안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페이트 마그본으로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려면 내가 케이트 마그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겠지. 근데 아만드, 아만드, 무조건 응, 아만드. 저는 그날 한마디로 딱 케이트 마그본을 뭐라고 사람들한테 다가서야겠다 싶었냐면 언니, 명품차? 언니 유방검사 해봤지? 그러면 오, 혹시 치밀 유방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나 치밀 유방이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거의 음, 90% 이상이 다 치밀 유방이랑 했으니까. 그럼 유방 조직이 굉장히 쫌쫌하게 쌓여 있는 사람을 치밀 유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가 순환이 안 되면서 이게 칼슘 찌꺼기들이 그 안에 침착이 되면서 유방 석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치밀 유방인 사람이 유방 석회가 더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녹여주고 청소해주고 그 칼슘을 제자리에다가 넣어주는 K2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 성분과 함께 이게 제품이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 이거 꼭 먹어야겠지. 근데 혹시 엄청 흡수가 잘 된다는 이온 칼슘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언니도 알아? 그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응. 음, 그게 40만 원 돈 한다는데 음, 80만 들어있고 이온으로만 돼 있어서 물로 돼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흡수율은 높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떠돌이 칼슘으로 변했을 때는 어디서 얘가 침착할지 모르지 또 다시 유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리 다 차지해주는 데다가 마그네슘에 비타민 D에 망간에 칼슘까지 그것도 이온 칼슘을 썼죠. 저희도 그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을 썼잖아요. 근데 음. 그걸 쓴 제품이 그렇게 통틀어가지고 32,900원이라면 언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기 구독하면 3만 원에 한 대. 달달이 딱딱 나서 죽을 때까지 뼈 건강에 대해서, 그다음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 제품이 도와준다고 하면 온 식구가 다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 개를 걸든 세 개를 걸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유방석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떠돌이 칼슘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미자 목사님이 이제 왔어. 근데 목사님이 어깨가 지금 한참 아파가지고 그 헬스트론까지 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음파방석을 샀단 말이에요. 헬스트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고는 이제 계속 물리치료를 쭉 받으러 다니는데 그래도 통증이 그렇게 많이 감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봐라. 또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봐라 계속 했어요. 근데 방산선에서는 그냥 뭔가 이렇게 딱 걸려 보이는 게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40 몇만 원 주고 MRI를 찍기로 했다더라고요. 목사님 어쨌든 가서 검사하고 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라고. 어, 내가 석회가 많은 경우에 정주사님이 그 얘기 했죠. 석회가 이제 그렇게 생겨갖고 여기에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회전근개가 그 석회를 갖고 계속 가른다고 그랬어요. 갈아. 여기가 석회가 있는데 회전근개가 얘를 계속 갈아. 그러면서 어? 회전근개가 딱 파열돼 버린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파열돼갖고 고쳤어. 병원에서. 응? 회전근개 그걸 찢은 거를 막 다 수술해갖고 붙여놨어. 근데 다시 한번 석회가 또 생겨.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 또 수술해야지. 우리나라 병원 현실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회전근개 안 파열된 생기게 거를 하는 게 먼저. 계속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랬더니 석회를 안 생기게 해야지. 그러면 가서 검사하시고 원인이 뭘로 나올지도 모른다. 그게 석회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건지 그렇게 해서 파열이 된 건지 아니면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근막이 뭉쳐서 여기가 계속 아픈 건지는 잘 따져봐야 안다. 그러면은 회전근개가 파열된 원인이 석회라고 하면 K2 마구분을 드시고 근막이 뭉쳐서 그렇게 거기가 통증이 많다고 하면 음파방석을 건너가. 더 많이 쓰시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 음파방석이 근막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썼던 신경계가 다시 머리로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컨설팅을 같이 해준다고 하면 그 원리를 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같이 토론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얘기가 잘 되면 언젠가 그것도 사드시고 이것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 있으면 주변에 소개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저기 정기구독을 신청해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K1과 K2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K2는 그 정조사님 강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 딸, 아들 다 먹어야겠네.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 뼈가 또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맨날 화면 앞에서 앉아서 그림 그리는 놈, 한 놈은 그 앉아서 맨날 게임 만드는 놈 이러니 걱정이 많이 되더만요. 그래서 다 이제 보내주고 먹으라고 했는데, 음, 이- 나부터 건강관리 하다 보면 제대로 이제 뭔가 제품을 알게 되면 내 주변 사람이 자동으로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게 순환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게, 어, 그, 지금 얘기 안 나온 게 이제 플라그잖아요. 혈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이 플라그들. 칼슘의 침착 덩어리가 이렇게 동맥에 계속 침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또한 K2 마구분이 녹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섭렵한다면 진짜 32,900원짜리가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보면 안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오몬골드 얘기하면 10만 6천 원 되게 비싸요. 그리고 우리 전에 솔직히 칼슘이 얼마였어요? 이 2만 원. 2만 9천 원이었던가 3만 원 돈 했던가요? 근데 음,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그게 두 달분이 39,800원인가 그랬죠. 맞아. 그다음 비타민 D가 따로 있었던 게 CND가 있었지만 그 음, CND에서도 그게 지금 그랬죠. 그러면 세 가지를 합치면 한 뭐 그냥 2만 원씩만 잡더라도 6만 음, 원 꼴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
하나에 다 넣어놨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더 대단한 건 정말 유천칼슘 먹기 힘들었고, 사람들한테 나조차도 잘 안 먹었었어요. 젖비린내 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커가지고 막 걸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가가 다 넣어준다는 게 난 너무 그래서 케이크 마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음, 지금은 잘 섭취하고 있고, 마그네슘도 막 알이 길어가지고 먹을 때 맨날 여기 걸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해결되니까, 진짜 저한테는 너무나도 딱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라파도 쓰고, 멀티돔도 쓰고, 뭐 다 쓰는데 막, 관절이 아프고, 막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팔방이 막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다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케이트 마고본을 10일을 먹였던가, 일주일 먹였던가, 아침 세알, 저녁 세알. 그 통증이 다 사라졌다고 이제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지호 사장님이 강의 중에 한 얘기가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그지만 우리가 사례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래도 감한 고객이라는 걸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전해보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효과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나 이 열정으로 가서 얘기하고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호선이 말 듣고 먹었는데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그래, 이랬으니까 먹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교육이 음. 되면 자기가 먹게 되죠. 저희들이, 하이리빙 사업자들이 왜 제품을 먹으면 효과가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공부해서 효과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열심히 먹지도 않고 효과도 안 날걸요. 근데 공부해서 알으니까 쌀로로 요거트 그렇게 귀찮아도 해서 먹고, 알으니까 건강식품 꼬박꼬박 챙기고 단백질 꼬박꼬박 챙기려고 하는 거지. 모르면 금방 너미 시켜갖고 하다 보면 금방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을 내가 가서 일명 스스로 건강을 챙겨서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제품 하나 전달됐다고 이게 전달되면 끝이다. 아니죠. 제품이 하나 전달되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교육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골드 소비자가 사방팔방에서 늘어나고 그런 소비자가 사업자로 또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고요. 또 오늘도 뼈에 관련된 거 이제 아니 순환에 관련된 얘기 올려놔 볼게요. 아마 일요일 날 정지호 사장님이 한 강의 그냥 그거 한번 더 올릴게요. 그거 들어보세요. 어, 그날 막 영상 촬영하고 그 화면 촬영에도 아무 말도 안 하대. 돈 유료광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막 아예 막 비디오 대놓고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막 음. 조심스럽게 못 찍게 하잖아요. 그 화면도 막 팍팍 넘어가고. 근데 막 찍을 시간도 다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좋은 강의 제가, 어, 현장 강의 현장 강의보다는 훨씬 못하겠지만,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으니까,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자기 것 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남자 스쿨을 내 형편이 되는 대로 내가 아는 만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정조사인 강의를 가는 이유는 내가 정체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하고 훌륭하게 매칭을 시킬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각각 제품별로 보면 다 좋아. 근데 이 사람한테 우선순위로 그 고통을 낫게 하는 최우선의 이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양자스쿨을 가르치는 사부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해주고 있는가가 이제 계속 그분도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일 거니까 그거를 배우러 가고 싶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양자스쿨 진행하는 방이 아주 뜨거워요. 다른 그룹 사장님이랑 다 합쳐져서 진행하는데 오른 막 매출 뭐 양자 찍는 거 막 그냥 장난이 아니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룹 사장님들이 아닌 다른 그룹이랑 섞여져 있어서 지금 우리 지금 비전가정처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오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기 스폰서 파트너끼리 있으면 허락해도 안 하고 자기 사정 봐주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사정 봐줄 게 어딨어. 그 방에서 막 통째로 막 다 그냥 불러가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받아다가 드려볼 테니 우리도 이 비전 가정 안에서 어, 다 쓰여 먹어야 될 내용들이니까 잘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윤경옥 사장님도 같이 하셨고 김경원 사장님도 같이 하셨고 다시 한번 유성희 사장님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어디 와 한데 놀러 갔다거든만 거기서 빠졌나? 다음, 거기에 빠져서 너무 즐겁게 놀고 있나? 아, 네, 그러면 오늘 미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럼 그거 언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10시에 공사만. 페이스톡으로 올 거예요. 저희 팀 미팅은. 음,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